오늘 이제 세 번째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 차 문화 공간과 풍류에 관한 연구. 네. 강연을 담당해 주실 김길영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예다학과에서 초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에서 교수로 계시고요. 현재 국제차문화학회 부회장, 대구차문화축제 사무총장, 그리고 사단법인 학전차학술문화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저서를 여러 권 발간하셨는데 2011년에 불천이 제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속원에서 발간하셨고요. 공저로 홍차 레슨 2015년에 그리고 세계 홍차 백선이 2021년에 발간하셨네요. 자, 그리고 대구시장상을 2014년, 2017년 두 번 수상하셨고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길영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 차 문화 공간과 풍류에 관한 연구입니다. 차 문화 공간이란 차 문화와 공간의 상관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적인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자연 속이나 인공 축조물로 만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소년들은 학문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사색을 즐겼고, 그리고 차 문화를 또한 즐기고 풍류를 즐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서론, 풍류와 차문화, 차문화 공간의 정의 및 누정의 특징, 차문화 공간으로서의 누정문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차문화는 정신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 사상을 포함한 풍류 정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과의 교감을 폭넓게 나누고 상생과 나눔의 소통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신라시대에는 왕족이나 귀족, 특히 화랑들이 생활문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화랑은 삼국 통일에 굉장한 그 원동력이 되었고요. 또한 화랑은 조직이 국선, 그리고 그 아래 화랑이 3명 내지 8명, 그리고 그 아래 낭도들이 300명 내지 400명이 뒤따라서 문무를 겸비한 그런 청소년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오산수 무원부지라고 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또한 정신적인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다문화가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제 논문은 책 받으신 책의 6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례인 팔관에 연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 해서 사실 우리 나라는 차 문화가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그 차 문화는 바로 스스로를 닦는 수신의 매개물로 또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개항기나 강복 이후가 되면 서양이나 일본 등의 새로운 차 문화가 또한 탄생하게 됩니다. 현대는 스스로를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심신을 유지하는 힐링의 차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한국 풍류와 함께한 차문화 공간의 특징을 누중문화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풍류와 차 문화입니다. 풍류라는 것은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 풍과 흐를 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바람과 물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 탈속의 경지, 부나 명예에서 벗어난 그런 탈속의 경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학자의 뭐 시를 짓는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실현을 위한 문화적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풍류는 면면이 이어져 온 미학적 실체입니다. 그럼 풍류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비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음악적인 취향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 또 한가로움, 여유로움 또 멋스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 회화 그림은 여기는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시나 서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다동이 또 열심히 열심히 차를 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월화 탕금도입니다. 그래서 달빛 아래에서 또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선비가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데 거문고에 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정신적인 그런 세계에 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문고는 보통 6줄이고요. 그리고 가야금은 12줄입니다. 그래서 거문고는 굉장히 그 소리가 뭐 생동감 있는 소리를 내고 있고요. 가야금은 섬세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삼국사기의 진흥왕조의 화랑제도 설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왕이 그 처음에는 화랑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아리따운 여자들의 그런 단체, 그래서 원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모와 준정의 그런 굉장히 두 사람이 뛰어난 그런 여사가 있었는데 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준정이 남모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없어지고 또한 청소년 집단의 남자들의 무리 구성을 하게 되어서 화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랑은 나라에 충성을 하고 또 집에서는 효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 도야라든지 뭐 학문적인 그런 수양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화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치원에서 난랑 비서문에 보면 나라에 현모한 도가 있다. 그래서 도리가 깊고 아주 이치에 아주 높은 그런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는 유교나 불교나 선교의 사상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사상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치원의 난랑 비서문을 보겠습니다. 나라에 현모한 도가 있으니 일러서 풍류라 하였다. 그래서 세 가지 교를 합하여서 인간을 교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효도를 다하고 또 나라에 충성한다. 그리고 또한 도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로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한 일들을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교, 도교, 또 불교 이렇게 해서 신라 시대에는 그 풍류가 바로 그 삼교 종교적 이념을 함축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나 또한 예술이나 자연의 융합에서 풍류가 더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 시대가 되면 곽동순이 지었던 팔관의 선량 화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막고야 산에 있다는 신인은 우리 월성 지금의 경주입니다. 반월성 사자 네 사람의 화랑 가장 대표적인 화랑이었던 영랑, 낭랑, 술랑, 안상 이 사람이 인가 하나이다.
풍류가 역대에 전해왔고 이렇게 해서 조상들이 즐겼고 상하가 회복되었나이다. 이런 구절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궁중의 연중 행사했던 팔간의 제의에 양가의 자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다. 그래서 풍류가 신라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간에는 국가의 호국적 성격이 강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토속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팔간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간회 고려 시대의 그런 풍류는 바로 제의성과 유희성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시대가 되면 그 동명일기라고 해서 1829년 이희찬이라는 분이 그 함흥으로 부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바로 어유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풍류 소리는 하늘과 바다 속에 사무쳐 대상에서, 그러니까 배 위에서 관동별곡을 시켰다. 그렇게 소리가 맑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정철이 팔경을 유람하고 썼던 그런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전관의 연도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지금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 위에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죠. 그리고 문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군악대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북을 치고 또 한 사람은 또 나팔을 불고 또 한 사람은 징을 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또 북을 치고 징을 치고 이렇게 해서 조선 시대에는 그 음악과 관련해서 풍류가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극인의 상충곡을 보면 최치원의 유상곡수연을 굉장히 흠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풍류라는 것은 사예를 시켜 사백한 마음이 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사하고 또 더러운 마음을 씻는다. 그리고 간사하고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릉에서 사냥할 때는 광의악,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풍류는 음악과 관련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주에 혹시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상곡수로 해서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제일 오래된 그 유적인데요. 이곳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사장의 누적문화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가 되면 육당 체남선이 부르는 상고 조선의 고유한 신앙인 태양숭배, 곧 광명세계가 변한 말이고 이 부르를 한자로 적을 때는 풍류라고 해서 변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되면 풍류는 자연에서 정신을 수양하고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류 정신과 차 문화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차를 즐기는 자연 동화적 풍류, 그리고 소박한 차 생활 속에 즐거움을 찾는 안빈낙도의 풍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난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분수에 맞게 안빈낙도의 풍류, 그리고 차를 통해서 자기 인격 수양에 노력하는 심신수양적 풍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풍류는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용해되고 그 속에 작용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자연 동화적인 그런 풍류입니다. 지금 뒤에 산이 있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 두 사람이 지금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자세히 보시면 다동이 지금 차를 우리고 있죠. 주상 탕금도입니다. 배 위에서 선비가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옆에 다동이 또 차를 우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동이 그림의 회화에 보면 다동이 거의 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동이 차를 우리는 것은 차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수신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류 정신은 그 자연과의 교감, 정신적 차원의 의미가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진리,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풍류 정신은 자연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그런 민족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차문화 공간의 정의 및 누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차문화 공간은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 친화적인 차문화 공간과 인공 환경의 차문화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소, 산, 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 원, 루, 정, 대 이런 곳에서 차 문화를 즐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연 친화적인 이런 환경인데요. 심사정이 그렸던 송하 음다도입니다. 보시니까 아시겠죠? 소나무 아래에서 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리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소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지금 차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나무 뒤쪽으로 계곡물이 막 굉장히 소리내서 콸콸콸 흘러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팽주가 손님에게 차를 권해서 손님이 차를 마시는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주인이 차를 마시고 손님은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가. 스승이 내가 차를 먼저 마시겠다 이렇게 마시고 있으니 제자가 예 스승님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니다. 궁전입니다. 그래서 674년에 그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군신들이 연회를 하고 또 사신들을 맞이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루입니다. 루는 쉽게 이해하시면 2층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 주합루는 정조 때 창건이 되었습니다. 정은 그 창덕궁 존덕전인데요. 이것은 인조 때 또 창건이 되었습니다. 후원의 부용정인데요. 그 부용이 그 연꽃입니다. 그래서 그 이곳은 특별하게 또 지붕이 십자 모양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또 기둥이 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연꽃을 감상하면서 차 문화를 즐긴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입니다. 여기는 군사지휘소고요. 루와 대의 차이점은 루는 1층 위에 2층이 올라갔던 2층 건물이고 대는 지금 1층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기둥만 있죠. 기둥만 있고 몸체는 지금 2층에 있고 그래서 1층에는 사방이 다 트여서 사방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인조 때 축적이 되었습니다. 축조가 되었습니다. 누정의 정의 및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에서 차와 풍류, 학문을 수양하였습니다. 루는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이 2층 집입니다. 그리고 누각은 정자보다 규모가 큰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정은 정자와 누각을 함께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누라는 것은 건축 형식에서 쓰이게 되고요. 정은 쓰임새에서 쓰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정의 기원은 바로 고구려의 부경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그 벽화에 있던 그림인데요. 이것이 바로 누정인데 지금 아래에 보면 그러니까 기둥이 4개 있고 나무판을 대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현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기도 하고 동물의 침입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고상식 건물이라고 하죠. 좀 높이 짓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골에 가면 원두막처럼 그렇게 올렸는데 고구려의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게 되면 나라에 큰 창고가 없어서
이것이 처음에 지을 때는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 창고를 갖추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정은 궁굴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봉기에 보면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다. 높이가 5장이었다. 한 장이 3m였기 때문에 5장은 15m가 됩니다. 그래서 못을 파고 귀한 짐승을 길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 환경과 교류를 실현하면서 자화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누정은 산수 경관의 중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수양했고요. 특히 선비들이 정치나 사회나 예술, 문화생활에 그런 교류를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에 지금 초가 지붕의 누정이죠. 이곳에서 선비가 앉아서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제가 오늘 빨갛게 이렇게 그려뒀는데요. 다동이 지금 찬물을 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보면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봄이었겠죠. 그리고 앞쪽에 바위가 있고 또 앞에 새순이 돋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영의 산처치자인데요. 지금 선비가 그 초가에서 앉아서 지금 다도구를 다 펼쳐 놓았습니다. 차를 우리기 위한 다도구를 펼쳐 놓았고요. 그리고 다동이 차를 우릴 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이문의 누각 아집도입니다. 이 그림은 이문이 76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주인이 손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다동이 지금 차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또 다동이 찬물을 하루에 올려두고 지금 차 도구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찻잔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봐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차 문화 공간으로서의 누정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경포대 한송정, 그리고 안동의 만휴정, 안동의 고산정, 강진의 백운동 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의 강릉의 활례정, 죄송합니다. 네, 활례정 이렇게 5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포대 한성정입니다. 이곳에서 신선도에서 유래된 화랑들의 가장 오래되었던 굴은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궁이, 석조, 돌절구, 석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원된 한송정 모습이었고요. 처음에는 이 복원될 때 그 초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와입니다. 근데 한송정 이곳에는 사실 지금 공군의 그런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런 유적들을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연단 석구라 해서 그러면 석구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신라 시대에는 차를 갈아서 끓여서 먹지 않았습니까? 팽다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지금 차를 갈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시립 박물관에서 이것은 차를 가는 그런 절구가 아니다. 바로 그 비석을 세우는 받침대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인이 되었습니다. 섭조고요. 김극기가 한송정이라는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들 떠나고 송정만이 남았다. 그래서 소나무로 만든 정자만 남았다. 이 곡이 동류기에는 지금
차를 다리는 도구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정자가 또 내신선이 놀았다. 그래서 돌하로, 돌못, 두 개의 돌 우물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시로 남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유정입니다. 만유정은 안동시 기란면의 별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전기 김계행이 연산군 시대에 국정이 너무나 어지러웠기 때문에 연산군에게 좋은 정치를 해주라고 여러 번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소가 받아들이지 않자 낙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향을 해서 말년에 지었던 그곳이 바로 만유정입니다. 그래서 늦을 만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만휴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독립 정주 공간을 가지고요. 이곳에서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였습니다. 호가 보백당인데요. 나에게 보물이 있다면 맑고 깨끗한 분이다. 그래서 호가 보백당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폭포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막 청량한 이런 소리, 맑은 물 소리, 그리고 막 그 숲이 완전히 꾸며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곳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돌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 그림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처음 보시는 그림 같으세요? 이곳이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주인공 두 사람이 서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만유정. 지금 앞칸은 3칸이고 측면에서 보면 2칸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들어가는데 돌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휴정이라는 곳이 있고요. 뒤에 현판이 쌍청헌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옆에 측면에서 찍어봤고요. 뒤에서 찍으면 아궁이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을 뗄 수 있도록. 지금 위에서 찍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만유정을 가기 전에 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막 흘렀는데요. 소리가 거의 뭐 물소리로 가득 찬 이런 곳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김계행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본인의 유학의 뭐 이상적인 것을 실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고산정입니다. 퇴계 선생의 제자가 경북 안동에 지은 누정이었고요. 이곳은 가시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굉장히 반할 정도의 경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유학자는 이상적인 학문을 세계를 접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산정이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 지금 고산정이 앞에 3칸, 옆으로 2칸의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이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암벽으로 절벽으로 만든 산이에요. 그래서 절벽의 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3m 정도의 축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정에서 앞을 보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앞에서 찍었을 때 여기 너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나요? 고산정이 조그맣게 보이죠? 예. 근데 경치가 너무너무 수려한 곳이었습니다. 백운동 별서입니다. 백운동이라는 것은 강진에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안개가 되어서 구름으로 올라가는 동네다. 그래서 백운동입니다. 이담로가 손자와 함께 응가의 별서를 조성했는데요. 호남의 전통 원림이 3곳이 있습니다. 담양의 소세원, 그리고 완도의 보길도의 세연정, 세 번째가 바로 백운동 별서인데요. 이곳은 지금 이제 강진에서 여러 곳을 다 복원을 하고 지금 유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담로가 지었던
백운동 유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남쪽 천불동 기슭에 골짜기가 있다. 왕이지의 난정, 인포의 고산, 물에는 연꽃, 동산에는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 난초, 학, 검은고 이런 것들 계속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지는 중국의 동진 시대에 살았던 서예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난정이란 정자를 지어두고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포석정을 보셨잖아요. 유상국 수연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인포라는 사람은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인데요. 본인이 그 절강성 항주에서 그곳 산에 고산에 올라가서 20년을 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담로가 나는 왕이지의 난정을 본받고자 하고 인포의 고산을 본받게 한다. 그래서 연꽃,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선비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운고라는 것은 바로 선비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유상곡수연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잔을 띄웁니다. 이 잔이 자기 자리에 오기 전에 시를 씁니다. 시를 쓰고 그리고 또 잔이 오기 전에 그 다음 사람이 이 시에 대한 화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즐기는 것이 바로 유산곡수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고산 방학도인데요. 인포가 고산에서 즐겼던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뒀습니다. 그래서 인포가 고산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나무가 매화나무 한 그루, 그리고 하늘을 나는 학, 금운고, 그리고 시동을 데리고 고산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선 학우름 매화향 이렇게 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운동도인데요. 1812년 정약용 선생님이 월출산에 가서 이 경치에 너무나 반했습니다. 반해서 이거를 세수첩이라는 시첩을 백운첩이라는 이런 그 시첩을 남겼고요. 그리고 제자인 초이에게 이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해서 그 유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옥판봉이라고 해서 제일 꼭대기 그 월출산의 꼭대기 봉우리고요. 2번은 산다경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동백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3번은 백묘입니다. 그래서 백그루에 붉은 그 매화나무.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두세 그루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홍옥폭입니다. 그래서 동백나무 꽃이 붉지 않습니까? 붉은 꽃이 흘러내려서 그 폭포가 붉은빛을 띈다. 그리고 유상곡수를 즐겼던 공간이고요. 창하벽이라는 것은 푸른 그 이끼가 끼었기 때문에 바위가 굉장히 푸른 빛을 띈다. 그리고 정유강이라는 것은 오래된 그 왕소나무, 굉장히 소나무가 오래되면 그 비늘처럼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강이고요. 모란채는 모란꽃이 피어 있는 계단. 그리고 취미선방은 지금 사랑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단은 바로 그 단풍나무고요. 정선대라는 곳은 신선이 사는 정자. 그리고 운당원이라는 곳은 하늘로 뻗은 대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류가 깃든 백운동 별서의 모습입니다. 유상국수는 계곡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이곳에서 유상국수를 즐겼습니다. 백운동 들어가는 입구에 이담로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취미 선방이고요, 사랑방이고요. 백운동 그 바위에 지금 백운동이라고 지금 서각이 쏘여 있습니다. 암각글. 그리고 왼쪽 편은 창하벽이라고 해서 푸른 바위. 그리고 오른쪽은 홍옥포라고 해서 붉은 그 폭포. 활례정은 강릉 선교장에 부속된 차실입니다. 활례정의 의미는 맑은 물은 근원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물 끓이고 차를 우려내는 부속 차실을 둔 건축 양식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례정입니다. 이곳에서 아까 부용정과 마찬가지로 기둥이 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연꽃이 활짝 펴서 이것을 감상하면서 시를 쓰고 차 문화를 즐긴 곳입니다. 지금 앞에 경치를 보고 있는 이런 창문, 문을 열면 이런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920년대 활례정 모습입니다. 선교장은 바로 여기 앞에 배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선교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활례정이 여기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고대부터 해서 조선시대 풍류 차 문화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풍류라는 것은 선비 정신이나 심신수양 이런 것들의 그런 풍류 사상으로 전성이 되었고요. 한국의 차 정신은 고조선의 신선사상, 유불선의 풍류도로 개성이 되었습니다. 누정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면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교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 문화는 풍류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또한 그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